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 2학년 1학기 전천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AB 길이, BC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이루는 각이 60도인 평행 사변형 넓이 거의 다 주어지고 공식 암기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A, B, C 6, 4 주어져 있고 끼인 각 60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애초에 넓이 자체가 2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2분의 1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AB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평행사변형 넓이다 라고 이제 학습이 되어 있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사인 값이 2분의 처리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가볍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넓이 구해가는 공식을 확실하게 익혀 있느냐? 이게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사인하고 코사인 값 비교했을 때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요? 자, 이건 부호에 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코사인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뭐죠? 도형을 만들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3,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곳이 이제 루트 8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은 절대값을 좀 처리하게 되면 3분의 루트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 코사인 값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사인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부호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그리셔서 판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단위원을 처리해서 보게 되면 사인은 y 값이고 코사인은 x 값이니까 y는 꼴 x 딱 그어서 각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인데 사인 값이 또 3분의 1이면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형태가 되어가는 거니까 3분의 1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자, 그러니까 어디란 뜻이 되겠습니까? 2, 4분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 4분면이라는 뜻을 좀 어렵게 표시했나요? 제가 좀 어렵게 해석한 건가요? 자, 어쨌든 2, 4분면 이렇게 판단했고요. 자, 그럼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또 여기가 또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변환을 해야 되는 건데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n이 무엇이면 자, 4분면은 먼저 4분면은 이제 부호 결정한다. 이거 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면 그대로 홀수면 바뀌고 자,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타 플러스니까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탄젠트는 이렇게 역수돼서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이라면 탄젠트 또 세타 값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루트 2 루트 2분의 1 이런 형태인데 이게 또 이제 몇 사분면이니까 2, 4분면 값이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최종 이 분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고 야, 이게 또 분자로 또 올라가나요? 역수 형태가 되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듯 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될 요소가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각 변환하는 부분들 좀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하고 홀짝에 따라서 이제 바꾸고 안 바꾸고 이제 대략 좀 정리해 드렸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은 2분의 파이 세타니까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되겠고 바뀌어서 이런 모양 처리되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맨 처음에 주어진 거 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보니까 자, 그에 해당하는 각도가 2, 4분면에서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런 정보가 이 문제에 좀 살짝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하는 공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와 성질이다. 와, 일반적으로 탄젠트는 많이 언급 안 하는데 탄젠트가 되어 있군요. 자, 탄젠트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잘못됐습니다. 탄젠트는 어디 대칭입니까?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탄젠트 x가 있고 사인 x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것은 뭐고요?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자, 요런 학습이 좀 돼 있으면 곧바로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탄젠트는 2파이만큼 더 가더라도 탄젠트 그래프가 되느냐? 맞습니다. 2번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주기를 물어본 거죠, 주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의 배수인 파이 2파이 가더라도 항상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은 점근선이 3개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건 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 돼 있고, 오, 축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파이 2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와, 3파이 벌써 점근선이 하나, 둘, 셋, 4개 나왔는데요. 그죠? 4파이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4개 되는데 점근 3개 다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의역은 요거가 아닌, 자, 2n파이. 근데 실은 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요거 2n파이가 아니라 파이하고 지금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에서는 뭐가 되죠? 정의역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요것이 아닌 전체 집합이다. 요 표현은 맞는데 여기가 이제 2n파이가 아니라 뭐가 되죠? 그냥 n파이 이런 형태가 되죠. n파이. 됐습니까? 요거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뭡니까? 2분의 파이하고 자, 요쪽 그래프 부분하고 요쪽 그래프 부분, 여기 이제 좌표가 좀 찍혀져 있는데 이때 함수값은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이제 반대적인 일이 탄젠트 x한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탄젠트 그래프 열심히 그려놓고 문제에서 OX를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AN. 참,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구해가는데, 자, 뭐, 일반항 뭐 구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첫 장 14고, 공차, 이렇게,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5 나왔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항을 열심히 구해드는데, 이것에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하는 거니까, fn은 가볍게 마이너스 5n 이렇게 처리되겠고, 플러스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B에는 등비 수열인데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이렇게 되게 되면 2항이 4가 되면 공비가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공비가 다 구해줬습니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가 3분의 4 이렇게 나왔나요? 3분의 4에 n-1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문제 형태처럼 맞춰 가려니까 3의 n-1승 분의 4의 n-1승 이렇게 돼 있고 또 3 곱하기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3의 n-2제곱 분의 4의 n-1제곱 해서 요 비 부분을 즉 gn 파트 부분을 3의 n-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fn gn이 나왔는데 a 값도 나왔고요. f 그때 5하고 g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곳은 마이너스 6이 처리되는 것 같고요. 자, 이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gn 부분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3의 얼마가 되는가? 3의 세제곱이 됩니까? 오호,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27이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1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2번 문제 풀이 할 때 앞에 2번 문제 치고는 조금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는 좀 살짝 박스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살짝 처음에 좀 당황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겨우 일반항 구해 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렇다면 이건 등차 수열 합인데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 거냐고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주로 SN을 살펴보게 되면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해서 계산을 주로 진행하죠.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식을 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자,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n의 2차식 상수항이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수를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 2분의 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다. 이런 정보까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론 학습이 되어 있으면 매우 보탬이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자,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 계통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상수항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정상적인 규칙이 아니다. 초항을 좀 조심하자. 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니까 5에서 2를 빼니까 3 이렇게 돼서 초항이 나오는 거니까 초항을 좀 이렇게 좀 잘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일반항을 구해갈 때, 일반항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데 뭐 그리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해서 개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니까 여기 이제 n제곱 되어 있잖아요. 그럼 2배 해주면 2n 이렇게 처리해 주고 그 다음 정상적이라면 요 d를 잘라서 없애버리게 되면 되니까 초항이 그럼 5가 되거든요. 정상적이었을 때는 5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8항, 그럼 8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28, 16 플러스 3에서 8항이고요. 빼기 초항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등차 수열 합에 대한 특징 제가 좀 잡아드린 부분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등차 수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제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좀 실력을 좀 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하는 이론 하나 체킹해 드렸으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자,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양쪽 거 다음에 가운데 거 2배.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뜻이고요. 다음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또 뭐겠습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뜻. 양쪽 걸 곱하기 3분의 2L 이렇게 해주면은 가운데 거 제곱 이렇게 되는 수식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뭐 그러면 이제 가볍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b 제곱. 근데 이제 계수가 좀 깔끔하게 좋은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3b 제곱은 이꼴 2a a 자리에다가 8-b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b 제곱 플러스 2b가 되겠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잘 됩니까? 자, 어떻게 돼야 되나요? 28, 16, 28이 되나요? 28?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가 8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b 값이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b 값이 2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b 값이 2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이 8이니까 6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때 곱을 구해달라. 2, 6, 12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등차 중항, 등비 중항, 항 3개 나오고 풀어라.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차분하게 산수 미스 없이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 SN이 어떻게 하면 1000보다 커지느냐. 그냥 합 공식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 이 형태니까 2 마이너스 1 되겠고 초항 3 잡아주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1000보다 커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분모가 1이니까 더 별거 없고요. 3 곱하기 2의 n제곱 한 부분이 마이너스 3 넘겨서 1003 되겠고 그러면 2의 n승이 어떻게 해지면 3분의 1003보다 커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1000이 333이고 그런 게 좀 더 크니까 33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이게 2의 지수 파트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몇 제곱이 되죠? 2의 8제곱 하면 256이니까 256, 2의 9제곱이 512가 되고 2의 10제곱이 1024였나요? 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계통이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의 8제곱 하면 뭐 이제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2의 9제곱 이 부분이 이제 선택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를 체킹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탄젠트가 역수 형태로 계산되는데 다음 값을 구해달라. 탄젠트요? 근데 옆에 질문은 사인 코사인인데요. 자, 그러면 센스 있게 탄젠트 값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되겠고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계산의 결과가 6이다. 통보로면 사인 코사인 해주고 여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된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가 되겠습니까? 1입니다. 1.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해주면 이 부분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있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절대값이다. 이 부분은요. 뭐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그냥 제곱할까요?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처리되시나요? 괜히 뭐 곱하기로 갈 부분이 없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4 이리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쌓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와, 이거 뭐 곱셈공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곱하기 주어져 있지 뭐 더하기 주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 괜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1 빼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가 처리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뭐 이대로 답이 되는데 뭐 유리화를 해서 좀 이쁘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3분의 루트 6 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루트 6. 자, 이죠?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할 때 좀 센스 있게 접근하는 거 하나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부분 보니까 사인 코사인인데 탄젠트 나왔다.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좀 역수 형태 이용해서 곱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계산하는 부분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좀 쓸데없는 거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곱하기 가르쳐주는데 이게 더하기 가르쳐준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때는 이제 요게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문제 자체는 그냥 루트 안에서 주어진 식 그냥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해서 계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8번 해설 마칩니다. 9번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 대하여 sin A, sin B, sin C 값의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내각 중에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 그래서 sin 세타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각도들 이렇게 찍찍찍 나온 거 보게 되면 이 문제 어디서 나온 겁니까? sin 법칙에서 나온 거죠. sin A 분의 A는 뭐 B는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나중에 2R 뭐 이런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런 B는요 사실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A 대 B 대 C 이 B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변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4대 5대 6이다. 그러니까 A는 이꼴 변길이 4K, B는 이꼴 5K, C는 이꼴 6K 이런 형태에서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가장 작은 각의 크기다라는 것은 자, 이게 가장 작은 변에 대응 각 그 형태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변길이 상태에서 이제 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코사인 값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고요. 이곳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할 때 이곳에 이제 곱하기 하면서 k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제곱 들어가니까 k제곱 되니까 k제곱은 어떻게 되죠? 소거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냥 숫자 4, 5, 6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들어가게 되면 2배에 자, 어떻게 되죠? a를 구해가는 거니까 5, 6 이렇게 들어가고 5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자 부분 이제 25에다가 36에 16 빼니까 10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45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45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2, 6 쓰고요. 5, 9, 45하고 3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3, 2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코사인의 값이 4분의 3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뭘 물어봤죠? 사인 세타. 그렇습니까? 자, 코사인 값이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6, 9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7?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문제에서 질문한 부분을 4분의 루트 7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루트 7. 오,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뭐 복잡하시게 보이죠? 자,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자, 이 각도에 대한 비가 결국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변길에 대한 비다. 뭐 이 정도 이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사실 사인 법칙 배우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또 외접원 관련된 것도 사인 법칙과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각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 문제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학습되어야 될 그 공식과 공식을 연결한 그런 문제풀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는 가볍게 풀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사인 A 값이 주어져 있고 사인 B, 사인 C 주어져 있는데 외접원 반지름 주어져 있고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인 A 분의 A 값이 2R인데 그러면 A라는 것은 2R, 외접원 반지름 9라고 가르쳐줬죠. 사인 A 값 가르쳐줬죠. 3분의 2 루트 2.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3 처리되니까 12 루트 2 해서 A 변 길이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사인 B라는 것은 2R 분의 B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9분의 1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B 더하기 C 이 계산 결과는 또 2 곱하기 9 곱하기 또 9분의 1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0 해서 B 더하기 C 값이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좀 잡아서 좀 살펴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해서 B 길이, C 길이 되는데 이게 합이 주어져 있고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12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좀 먼저 써야 됩니다. 코사인 A.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코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서로 사용하는 이용 정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2배의 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12제곱이 144인데 2니까 288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값이 이제 20이 주어져 있어서 400이거든요. 그럼 400에서 288을 이제 좀 이렇게 빼게 해서 쓰게 되면 이 부분이 2BC 분의,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 되고 12, 112가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되겠고, 그럼 코사인 A는 얼마가 나오나요? 코사인 A는, 자, 아까 지금 사인 A 값이 나와 있었죠? 사인 A 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림을 또 잡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A 값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8이니까 이렇게 코사인 값이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 각이 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네. 90도보다 큰 거니까 코사인 A 값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게 약분을 또 하나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2, 50, 2, 60, 56 처리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C 값이 마이너스 계산된 겁니까? BC 값이 어떻게 됩니까? 56 계산 미스가 났나요? 아, 여기 또 BBC는 어디 갔죠?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112 약분하면 안 되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자, 마이너스 2B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와우. 이 엉터리 산수를 하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이걸 또 EBC를 이쪽에 곱하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3을 또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EBC 해주면 3 곱하기니까 6BC 되겠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10 이렇게 그냥 놓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4BC는 이퀄 3 곱하기 1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 2, 8에다가 4, 8, 32 이렇게 했고, BC는 그럼 또 여기다 3을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3, 8이 24에다가 6에 84 처리됐습니까? 호호, BC 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처리해주면 되겠죠. 사인 A 값이 아까 3분의 2 루트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84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84 루트 2 처리됐습니다.
이게 또 약분이 되나요? 아까 이거 괜히 곱하겠습니다. 예, 28 루트 2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산수들은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참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곱하기 했다가 나중에 지워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에이, 됐습니다. 28 루트 2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한 문제에 쓰인 공식들이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것들을 잘 봤을 때는 사인 법칙에 의해 관계식에 의해서 A 변이도 구하고 BC 사이의 관계식도 좀 처리해달라라는 사인 법칙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각도에 대한 정보에서 BC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야 되니까 이곳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좀 써서 관계를 좀 살펴가야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또 해결되는 거니까 와우. 이번 이쪽 삼각 함수 도형에 활용하는 이 파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이 세 개인데 이 한 문제 세 개를 모두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뭐 문제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지는 않더라도 좀 그래도 좀 중간 내용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뭐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뭐 철저하게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내용들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학습이 좀 덜 되어 있으면 나름 힘겨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고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도형 활용 문제들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절대값 붙인 거 그냥 합쳐서 뭐 8개 항을 계산해 달라. 뭐 등비 수열 조금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 4A 마이너스 8A 뭐 이렇게 쭉 가는 거군요. 근데 절대값 붙이면 여기 플러스해서 이제 이 둘을 또 더하게 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소거가 될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전체가 8개 항이면 이런 항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4개가 되겠죠. 뭐 똑같은 거 2배가 될 거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공비가 4로 건너뜁니다. 자, 2배를 해줄 거고요. 초항이 애초에 A였고 4에 자, 4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11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숫자 해서 구해도 되는데. 자, 봅시다. 3분의 됐고 2A 처리가 됐고요. 자, 이거 합차 공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16에 15, 17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이게 110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3, 5가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10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는 17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나왔습니까? 17분의 11 독특한 숫자들인데 계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주어진 수열이 뭐 절대값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이런 거 나오면 좀 당황하죠. 네, 당황하지 말고 자, 주어진 수열인지 무슨 수열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뭐 했습니까? 항들을 좀 이렇게 써봐서 그 다음에 계산을 정리하고 그 다음 계산 들어가면 됐죠. 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그마는 잘 모르면 주어진 식을 직접 쓰면 됩니다. 우리가 좀 길게 써야 될 것을 이제 기호로 줄여놓은 건데 잘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죠. 풀어놓아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2번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안에 또 가로치고 시그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안쪽 것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 요거는 이제 시그마 적용을 받는 거고 요 k는 시그마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상수처럼 계수처럼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2분의 k 플러스 1 공식을 암기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똑같은 숫자가 k번 나오니까 k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k제곱에 이게 또 올라가니까 3k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최종 결과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해주나 12까지 되어 있고, 2분의 1은 자, 꺼내놓으면 3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2분의 1 일단 공식 형태로 먼저 할까요? 그러면 3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분해서 2가 되니까 2가 공통 튀어나와서 4분의 1가 되겠고 n 플러스 1도 공통입니다. 감사합니다. 2n 플러스 1하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n 뭐 요게 또 2n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2분의 n이 지금 12가 됐습니까? 그럼 13제곱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3, 169인가요? 자,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마지막까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9, 54, 66은 36에 41입니까? 6일은 6에 10 이렇게 주면 10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014? 오, 무지 관심 있는 숫자인데 야, 1014가 나오네요. 1014. 호호. 제 생일이 10월 14일입니다. 와우. 1014. 자, 12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거 문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주어진 범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한다.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사인 제곱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3 사인 됐습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되겠고 플러스 3 사인에 플러스 2 부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쓰면 되겠고요. 1, 2에 2, 1에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x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사인 값은 최대값이 1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냥 사인 x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는 단위원에서 각도들을 방부등식을 풀거든요. 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y 값이다.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표시해서 이거보다 큰 각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는 거니까 6분의 파이에 해당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파이보다 커졌으니까 6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하고 매치업이 잘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b-a를 해주니까 6분의 8파이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저처럼 단위원에서 하지 않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신 분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 맞춰 갈 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을 때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각도를 처리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평행 이동된 이쪽 부분에서 각도를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렇게 답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좀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는 각도 제한 변역에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이제 자, 여기가 그러면 몇 도죠? 300도에서 360도 여기 사이 뭐 이런 형태 됐습니까? 6분의 11파이보다 크고 뭐 2파이보다 작다 이런 형태 표시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 표시가 아니고 이런 표현에서 자, 각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답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시 풀던 거하고는 조금 살짝 색다르게 표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이론 풀이하는 게 아니고 표현법이 좀 살짝 좀 달라진 거니까 그때 문제에 대처해서 바르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0부터 3파이 범위에서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 개수? 와, 교점 개수? 그렇죠. 근을 정확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은 주기가 원래 2파인데 2로 나눠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2파이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파이 형태 그려야 되겠습니다. 3파이까지 그리려면 아주 열심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쫙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파이까지 그릴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파이까지 그리고 2파이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2분의 파이가 있겠고 2분의 3파이 있고 자, 사인 그래프 어이구 이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춥니다. 오, 축이 다 사라져 버렸네. 자,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대략 그렸습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됐습니다. 되죠?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은 3분의 2파이면은 3분의 2파이면 이쯤이고 그 다음에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파이 대략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쫙 그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는 요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 가운데가 여기니까 그쯤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게
좀 어렵네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또 한 번 또 더 가니까 3분 2파이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정 가운데니까 얼마가 되겠죠? 2분의 3파이보다는 조금 더 간 요 지점까지 가고 요건 이렇게 넓게 그렸습니까? 자, 그리고 2파이까지 가서 그리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 건가요? 자, 그러면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자, 2파이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똑같죠? 자, 근데 이제 3파이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또 파이까지를 보면 되니까 여기 나온 교점 개수를 더 다시 한번 또 더 잘 카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가 파이 지점이니까 교점에서 하나, 둘, 세 개 더 카운팅하면 되죠. 아까 6개 있고 지금 또 3개 더 카운팅 되니까 9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가는 게 이제 코사인 그려가는 게 좀 어렵네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도니까 90도보다는 좀 더 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3분의 4파이 지점을 제가 너무 이쪽에 치우치게 그렸네요. 그죠? 2분의 3파이에 가깝게 그려야 되는데 참 그림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뭐 교점 개수는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림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생기는 2파이까지 6개 생기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널찍하게 그린 이유는 2파이까지 되는 때 이제 그림이 여기서 반복된다는 걸 제가 캐치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이까지 가면서 교점 생기는 거 하나, 둘, 세 개를 더 추가해서 9개를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림까지 완벽하게 이쁘게 그렸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좀 그림을 좀 엉터리로 그렸나 봅니다. 그 그림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가면서 좀 학습하시고요. 큰 틀에서 주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교점 개수를 개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4번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쭉식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분모의 2차가 보입니다.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항상 부분분수 관련입니다. 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뭐 이거 제곱 빼기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분의 1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분의 1 처리해서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빼면 n 플러스 1이 되겠고 한 번은 더하기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부분분수 분모가 2차니까 부분분수를 항상 고쳐야 되는 거죠. 차이를 구하니까 2분의 1 되겠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은 튀어나가면 되겠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겠고 다음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4분의 1 빼기 6분의 1 됩니까? 자, 지워지는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쪽에 2개 남으니까 뒤쪽도 빼기 형태로 2개가 남겠죠. 됐습니까? 자, 7 집어넣으면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 앞에 9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남으면 되겠죠. 잘 됐습니까? 이 2개가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산수는 2분의 1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산수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10분의 5-1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9분의 3-1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처리가 뭐 이렇게 대략 된 것 같은데 야, 여기가 그래도 5분의 2 처리되겠고 그럼 2가 약분되는 거니까 5분의 1 빼기 9분의 1 처리됩니까? 그럼 5, 9, 45분의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답 쓰는 게 아니고 이때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네요. 와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의 숫자를 더하게 해주니까 59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 산수는 뭐 그냥 열심히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주어진 식, 자, 분모의 2차가 보이고 시그마 붙여서 열심히 하겠다. 자, 부분해서 분모의 2차가 결국 생기는 거니까 부분분수로 고쳐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부분분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확실하게 분모의 2차 생기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6번이 되겠습니다. 공차가 D1, D2인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쪽 합을 AN, 한쪽 합을 등차 수열의 합 BN 주어져 있는데 그 식을 또 곱하기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확실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도 좀 정리해뒀더니 n의 2차식이고 정리해드렸는데 2차식이고 그 다음에 뭐 상수항 없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두 개의 식을 곱하기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달리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돼서 n-1하고 n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끊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계수가 a 있으면 a분의 이렇게 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형태를 유지해야만 n제곱 마이너스 n 이런 모양, n제곱 플러스 n 이런 모양 해야 각각이 상수항이 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 두 개의 등차수열 한 모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항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n이 2n이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녀석의 합을 구하게 되면 n제곱 초항이 2가 되니까 플러스 n 처리가 돼서 이 뒤쪽 파트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일반항 bn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초항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빼기 n 이렇게 주면 됩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죠? 합에서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합에서 일반항 구해가는 거니까 이 n에다가 초항 부분이 0이니까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되는 거니까 기억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공차 부분은 또 우리가 합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최고차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가 된다. 이렇게 정리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됐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최고차 부분이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둘로 나눠지게 되면 최고차 계수는 뭐 뒤에 뭐 상수항 1차항 따라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쪽이 2a면 한쪽은 a분의 2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4 이렇게 돼서 공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디귿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디귿은 아까 이제 나눠진 이 기본 모양을 보게 되면 한쪽은 S1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초항이 제로가 되는데 다른 쪽은요.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0이 되는 등차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한쪽은 반드시 0이 되는 게 존재하는데 다른 쪽은요. 1 집어넣으면 뭐 개수가 있어서 이제 숫자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고 2차 계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다. 이 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제 합을 가지고 곱하기 하는 건데 이제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n제곱하고 n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둘둘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론 뒷배경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론 학습이 무엇보다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곳에 이제 최고차 계수가 좀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기억 풀 때는 뭐 최고차 계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고 니은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차가 다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은 한쪽 부분에서 양쪽 다 초항이 0 될 수는 없다는 거 좀 설명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이론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은 복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 다시 듣기 해가면서 그리고 이론 공부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해설 마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삼각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홀수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형태의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됐고요. 는 8분의 a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2배 사인 계통으로 고치는 게 좋겠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고치게 되면 최종 정리식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2 처리가 되는데, 자 그냥 뭐 함수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플러스 2가 되겠고, 사인 값의 범위가 쭉 주어지는데 문제가 각도가 주어져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인 값을 알아보면 사인 값은 단위 원에서, 자 각도가 이제 0 하게 되면 이곳에서 포함해서부터 쭉 하면 1까지 갔다가 그죠? 1까지 사인 값이 1까지 됐다가 다시 0 되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리는 이런 형태인데, 자 그냥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 여기 좀 0 부분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좀 1은 확실하게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 표현이 좀 애매하군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이제 홀수 개수하고 좀 연관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자 일단은 뭐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림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각을 옮겨갈 때 생기는 이 부분들을 이 함수에서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뭐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함수 그리고 여기 좌표가 4분의 1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0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1이 뭐 그보다 1이 뭐 더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대칭축이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아니 길이 좀 더 멀죠. 1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함수 값들인데, 자 일단 볼까요? 좀 0을 집어넣으면 이 결과는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사라지면 여기가 또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풀 거냐면 8분의 a라는 것을 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각도 이렇게 찾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각도 이 부분이 값이 이제 하나냐 몇 개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인 이 범위가 0에서부터 각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사인 값이 사인 값 자체가 0보다 이렇게 쭉 커져서 1이 됐다가 다시 또 지금 각도에서 이제 0이 된다는 얘기, 또 사인 값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만나는 점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각으로 가서 찾게 되게 되면은 2개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 만나는 이런 부분들은 갈 때 올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는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곳도 하나가 아닌 것 같지만 각도 이제 커져갈 때 만나는 값 하나 있고 또 작아질 때 값 하나 있어서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홀수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디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쭉 커졌다가 다시 또 각도가 이제 커져가면서 이 범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때 만날 때 딱 한 번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할 때는 분명히 근돼서 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범위에 이 부분이, 자, 파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뽕 뚫리는 거니까 되돌아왔을 때 이 값은 되지 않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은 이 선 8분의 a가 1일 때 하고 얼마일 때? 자, 2일 때. 됐습니까? 8분의 a가 2 되는 이런 부분일 때. 됐죠? 자, 물론 2를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갈 때 올 때도 만나는 거 이제 2개에다가 여기 한 가지 축에서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개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a 값은 이렇게 2가지. 8하고 16 이렇게 2가지. 그래서 24 이렇게 답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냥 풀어서 답을 구하라 하면 되겠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 부분이 좀 뒷받침되어야 돼서. 됐습니까? 자, 우리가 사인 값을 뭐 이렇게 그냥 s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범위 자체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단순하게 할 게 아니죠. 여기 지금 각도 부분 이 부분 형태에서 보게 되면, 즉 각도를 좀 크게 해서 보게 되면 사인 값 자체가 쭉 커져서 1까지 됐다가 다시 0으로 줄어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다시 끝날 때는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래프 그려갔을 때 이곳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커져서 여기 x좌표가 0에서 x좌표 1까지 갔다가 다시 백 해서 들어와서 이제 구멍 뽕 뚫어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8분의 a가 이렇게 거서 만나면 이 개수, 이런 형태가 최종 근 개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설명 어떻게 좀 이해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처음엔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의도하는 그 바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문제풀이는 좀 설명했는데 가급적 어떻게 좀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17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x가 2x제곱 2분의 1 x제곱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 x축과 y축 또 와우 넓이를 이렇게 구해달라. 그 점에서 이제 넓이를 더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형과 관련되니까 그래프를 열심히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y는 이꼴 2x제곱 그래프 그렸고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대략 그렸습니다. nx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점을 an, bn이라고 했고 와우. 그 다음에 an을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bn을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 열심히 이렇게 그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뭐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이 부분이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다. 됐습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y는 이퀄 2x 제곱하고 y는 이퀄 nx하고 만나는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n 이렇게 해서 좌표를 찾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1 x 제곱하고 nx하고 만나는 점을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n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를 이제 대입한 결과는 요 함수에다가 2분의 2분의 n제곱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곳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4n제곱에 2n제곱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럼 다 나왔습니다. 자, SN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되니까 가로 길이는 2 빼기 2분의 1 해서 n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2 빼기 2분의 1 하고 n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2분의 이거 참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2분의 3에서 4분의 9 n 세제곱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시그마 뭐 n은 1부터 어디까지로 되어 있죠? 8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분의 9 n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9 처리해주고요. 공식 형태가 2분의 n 플러스 1 해서 전체 또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뭐 약분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주면 되겠는데 요걸 이렇게 해서 좀 4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게 제곱되니까 요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4가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9 있었고 9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와, 숫자가 엄청 큰데요. 그러면은 4, 9, 36 이 부분을 뭐 81을 또 더 곱하기 해야 되겠습니까? 와우. 됐습니까? 36 되겠고 6, 8이 48에다가 3, 8이 24에다가 2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2916이다. 2916이다. 2916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겁을 팍팍 주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점 그래서 이제 평행 AB라고 하고 이곳에 평행선을 쫙 긋고 또 평행선을 쫙 긋어서 이런 직사각형 만든다. 만나는 점 AB 처리해주고 평행한 선 그어서 좌표들 찾고 저 좌표 찾아서 넓이를 가볍게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겁먹고 있지만 않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의외로 18번은 좀 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수식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연습, 이 부분이 18번 문제 같은 응용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8번 해설 마칩니다.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C 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변 길이를 뭐 5, 6, 7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이제 뭐 넓이 구하는데 각도가 좀 필요한 거니까 각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코사인 C 이렇게 뭐 구하면 되겠죠. 제2법칙 쓰면 되겠습니다. 2배의 5,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요. 25, 36 빼기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죠? 50에 61입니까? 61에서 49를 빼야 되는 거니까 2에다가 12가 처리되겠습니까?
2, 5, 6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5분의 1 해서 코사인 값을 구했습니다. 자, 코사인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5, 1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가 루트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사인 값은 5분의 4, 6, 24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삼각형 넓이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 되니까 5분의 2 루트 6 처리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6 루트 6 되셨죠? 자,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는 주어진 정보에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두 변 길이의 끼인각 이런 관점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문제풀이에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이용한 풀이였으니까 자, 열심히 좀 공부되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19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이고 전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n, bn이라고 했을 때 자, 다음을 계산해달라. 뭐 그러면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곱셈 공식이네요.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n, bn 됐죠? 두 군의 합, 군과 계수의 관계에서 처리해주면 2분의 n 돼서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의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가볍게 4분의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요 식을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쓰죠. 뭐 4분의 1의 n 제곱 처리가 되겠고 빼기 2배의 시그마 n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n은 1부터 10까지 빼기 시그마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부터 10까지. 자, 계산식에 이제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와우 10까지니까 문자로 갈까요? 숫자로 할까요? 그냥 일단 숫자로 쓰죠. 뭐 10, 11,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2분의 10, 1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그냥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할 거 하고요.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 3, 7, 21, 3,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개를 뭐 공통 부분 처리해가면서 계산할까요? 그냥 할까요? 계산을 좀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10, 11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10, 11을 공통을 끄집어내서 110 처리하고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7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8분의 7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8분의 110이 되겠고 요건 그러면은 8분의 6, 8이 48 이렇게 처리되는데 맞습니까? 헤헤, 이거 숫자를 약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숫자를 키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단수를 했네요. 8분의 일단은 계산했으니까 뭐 그로 가야죠. 뭐 590 가겠고 2로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 2918,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295. 와, 뭐 이렇습니까? 자, 숫자가 마지막 문제의 숫자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중간에 살짝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양수가 나올 것 같았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식이 이제 허근 갖는 식이라서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식들 중에 허근 갖는 식을 또 내서 이렇게 순간 당황하게 만들었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곱셈 공식의 활용식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뭐 2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규칙에 대한 연습을 좀 잘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전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